올해는 간단히 정의한다면 봄비가 내리는 해라고 볼 수 있죠. 올해는 어떻습니까? 강남 진입의 시기라고 보십니까? 올해부터 2025년 봄까지가 마지막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강남권 분들의 운 반응이 제일 빠릅니다. 아, 그러면 올해 좀 이렇게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주변 다 샀습니다. 집도 그렇고 네. 주식도 그렇고. 풀베팅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진짜요? 예. 안녕하십니까 셀코TV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탐나는 재테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탐나는 일상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일타쌍피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모시는 분이 우리 일상을 아주 탐나게 만들어주면서 재테크 노하우까지 전수해 주실 그런 분이거든요. 그야말로 국내 유일무이한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빨리 모셔보죠. 그렇죠. 네, 사주 명리학자이자 부동산 투자 전문가이신 황금우측 남택스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황금우측 남택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023년 올해 얘기부터 들어갈 텐데 네. 사주 관점에서 보면 올해가 어떤 해입니까? 올해는 간단히 정의한다면 봄비가 내리는 해라고 볼 수 있죠. 오. 네. 그러면 저 밭 199 씨도 네. 좀 뿌리고 봄비 따라 그렇게 네.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봄이라고 얘기하는 2, 3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2, 3월 되게 춥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 3월이 봄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우리 다들 그런 얘기하잖아요. 경칩인데 개구리도 얼어 죽겠다고. 네, 네, 맞아요. 그 느낌이 원래는 씨앗을 뿌린 데가 맞는데 지금 이 느낌이 우리 지금 이번 년과 유사하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러면 씨앗을 뿌리는 거면 내가 뭔가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인데 네. 이를테면 그 주식 같은 거 네. 저는 하도 안 맞아가지고 네. 요즘에 안정적으로 채권 같은 거 좀 네. 금리 높은 걸로 네. 전환했거든요. 네. 이런 준비를 하는 거죠. 어떤 거 변화 뭐 이런 거. 제 생각에 말씀하시는 건 포트폴리오고요. 포트폴리오 변화를 해서 이렇게 자산 리밸런싱을 하시는 네. 거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자산군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크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산다던가 음. 예를 들어 요 때와 유사했던 때가 2012, 13년 이런 때였는데 대부분 그때 그 우리 맨날 나스닥 주식 보면서 그냥 그때 스타벅스 주식 1,000,000원치라도 샀으면 맞아. 그때 뭐 나이키 주식 1,000,000원치 샀으면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를 사서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이번 년이 다시 왔는데 네. 다들 고민은 하락장이라고 네.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들 네. 안 사더라고요. 네. 그러면 올해 좀 이렇게 사는 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주변 다 샀습니다. 집도 그렇고 네. 주식도 그렇고. 풀베팅입니다 지금. 아, 그래요? 진짜요? 예, 이게 믿겨지지 않는 건데 네. 이게 우리 3월달에 보면은 3월달에 가끔 이제 영하로 확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 원래 패딩 넣을까 말까 하다가 다시 패딩 입으면서 아직 추운 것 같아 이러다가 네. 갑자기 봄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번 년이 그렇게 갑자기 추워지는 연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추워지는 때. 나는 그럼 또 딴 거 하고 있었네. 거기서 상처받고 나와서 딴 걸로 갔는데 이게 그럴 때가 아니에요. 타이밍이. 네. 네. 그럼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네, 그 무주택자가 있고 1주택자가 있고 네. 지금 규제가 많이 풀려서 네, 뭐 2주택 정도까지는 괜찮으니까 네. 내 집이 하나 있지만 또 하나 사볼까 투자해볼까 네.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무주택자분들은 또 이번에도 안 살 가능성이 되게 높으신 포인트인데요. 네. 근데 지금 정부의 주요한 정책들이 전부 다 수도권이나 특히 서울에 네. 30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진 세팅이거든요. 네. 네. 원래 서울시의 원래 계획은 이 인구가 밖으로 수도권으로 나가게 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렇죠. 이번 윤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정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기 신도시 얘기는 하나도 없고 그 대신에 재건축 얘기는 되게 많고 맞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기존 스탠스가 옛날하고 굉장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고 실거주 입장에서도 지금 타이밍이 맞는 것 같은데 아직 더 바닥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물어보는 분들이 되게 예. 많으십니다.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예전처럼 갭 투자를 하던 이런 시즌들이 일단은 일단락됐다고 봅니다. 왜냐면 갭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취득세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됐을 거고,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로 넘어가는 문제, 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이 두 가지가 돼야 이제 더 매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는데, 이게 이번 정부가 다 막아놨거든요. 그게 엄청 머리를 잘 쓴 건데, 다른 신규 투자가 약간 불가능한 상태가 됐어요. 그런가요? 재미를 별로 볼 만한 포지션이 아닌 거죠. 그런 걸 무릎속으로 나에 오르는 것도 아니고 채수로 늘릴 때 세제 혜택 및 이제 가격 혜택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래 그동안의 근간이었던
갭 투자와 임대사업자 두 가지 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채수가 여러 가지 늘어가는 이런 완전 다주택자 스탠스는 거의 다 끝났다고 보고요. 다음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가장 좋은 두 채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제 다른 투자들 넘어가시는 걸로 시즌이 바뀌어 있다고 봅니다. 두 채 정도는 괜찮은데 네. 그 이상 투자는 무의미하고 3주택보다는 취득세가 확 올라가니까. 그래서 다른 한 집이 한 두 개 있는 사람은 다른 네. 투자처를 찾아라 이런 조언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근데 다들 이제 똘똘한 한 채를 얘기하면서 네. 강남 진입을 꿈꾸잖아요. 네. 올해는 어떻습니까? 강남 진입의 시기라고 보십니까? 올해부터 2025년 봄까지가 마지막 시기입니다. 마지막. 아, 사야 돼. 나 올해 사야 돼. 막 이러면서. 엄밀히 말하면 이번 하반기도 시기인데 네. 다 뭐 저처럼 맨날 뭐 어디가 샀다 팔았다를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일반 분들 입장에서는 뭐 리바운드 한 건가? 아니면 뭐 더 올라갈 건가? 뭐 매수가 안 퍼지던데 뭐 이런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실 때죠. 네. 강남으로 들어가는 좋은 시기라는 어떤 네. 자료가 또 있습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하다 보면서 느꼈던 건데 네. 지금 이제 이런 재건축 아파트들을 보면 네. 재건축이 뛰는 거 보고 이제 판단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네네. 왜냐면 원래는 신축, 구축, 재건축 순으로 가게 되는데 재건축이 떴다는 거는 나름 강남 입장에서는 재건축이 가장 낮은 물건이거든요. 이 낮은 물건이 반등이 나오면 위에 물건들 가격은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증거를 특히 어디서 보냐면 저는 주식처럼 주식하고 부동산 약간 다른데 주식 이론을 가지고 부동산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유사하게 맞을 때가 뭐냐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도 증가할 때.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도 오르고 거래도 점점 증가하는 게 네. 최근 4, 5개월간이었는데 이러한 추세를 봐서는 강남권에서는 이미 안정권에 완벽하게 진입한 상태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급매물 찾거나 싼 가격 찾는 게 좀 불가능한 약간의 구간에 와 있습니다. 글쎄 급매물은 소진됐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네. 그러면 강남으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방법도 오늘 알려주신다고 그랬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보냐면 제가 전에 강남역 앞에 5분 거리에 있는 33평 아파트를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헬리오 입주할 때였는데 헬리오 입주할 때 뭐 다들 근데 거리도 멀고 하니까 헬리오 잠실에 있는 게 설마 강남역에 있는 내 아파트에 영향이 있겠어? 이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제가 전세를 한 6천 이상 내려서 또 못 빼서 결국은 대출로 막았어요. 그 입주할 때 구간에서. 예. 원래 왜냐면 단지가 되게 크니까. 네네. 그럼 이제 우리 강남 서초 입장에서는 가장 큰 단지가 3개가 있거든요. 이제 그 개포 1이라 불리는 이제 아이파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원베일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 말이 많았던 둔촌주공, 네. 올림픽파크 포레원이 있죠. 네. 이 세 가지 입주가 이제 장마다 나오는데 원래 이 부동산 장이 하나의 사이클이 넘어갈 때마다 3, 4천 세대들이 입주를 합니다. 뭐 반포자의 반포레면 네, 있고 네. 그럼 그때 구간에서 입주가 밀릴 때 전세가가 이제 딱 떨어질 때 그때 구간이 마지막 포인트가 되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베일리 입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인 올림픽파크 포레원 입주가 25년 네. 2월달, 3월달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때 입주할 때쯤 이제 전세가가 살짝 밀릴 때 매가도 살짝 밀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밀릴 때쯤에 들어가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그게 최근에 개포 입주할 때 잠깐 포인트가 되게 좋았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러면 이 강남 입성할 때 네. 강남이 광범위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도 나하고 사주가 맞는 지역이 따로 있는 겁니까? 비싼 지역이 원래 좋습니다. 비싼 지역? 비싼 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뭐 반포, 압구정 뭐 이런데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같은 반포 압구정을 보더라도 압구정 한양보다 아크로 리버파크나 리버뷰가 훨씬 더 가격이 탄탄하거든요. 네.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신축은 신축값을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근데 다들 이제 어디 지역이 좋냐는 현대 아파트가 원래 좋다고 오랫동안 사셨던 3대가 사시는 집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걸 제외하면 좋은 게 맞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미 신축 중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 네. 살기에는 좋다. 예, 그거를 이제 다들 뭔가 풍수나 위치가 있을 줄을 말씀하시는 분들 있어요. 뭐 성수동 막 이런 저 옛날부터 유명했던 성북동 네. 아니 뭐 이런 데 분들 말씀하시는 분들 있는데 네. 그건 이제 조선시대 얘기고 네. 조선시대 때는 왕궁 옆이었으니까 맞죠. 네.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옛날 기준으로 하면은 왕궁 옆이라고 그러면 용산이잖아요. 한남동 있는 거죠. 한남동. 네, 괜히 나인원이 있는 게 아니죠. 아, 그렇게 네. 되는군요. 네, 최근에 책을 쓰셨어요. 네. 돈과 운의 법칙이라고. 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업종에 이제 일한 지가 한 25년 되고 네. 강남권에 있는 지 한 15년째 됐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어떠한 현상을 발견을 했냐면 그 어떤 연도 특정한 때에 갑자기 모든 강남 손님들이 내가 문서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라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다 똑같이 얘기해. 이렇게 약간 속으로 그래 생각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걸 나중에 깨달았죠. 왜 그러냐면 강남권 분들의 운 반응이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이제 2024년 같은 때를 보시면 되는데 그 2024년 같은 때가 2014년하고 동일한 기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2014년 때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봤던 게 제가 문서원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무슨 2달 동안 맨날 문서원이 있대 이랬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강남권 이제 한 5년, 6년 차 되다 보니까 일단 저 사람이 말씀하시는 저 내용을 내가 이걸 모르니까 더 배워야 될 사의 마인드로 있었거든요. 근데 저 때 보고 제가 부동산 쪽에 저 때부터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 때가 좋을 때인데 2014년. 네. 그러니까 지금 저걸 보면은 지금 이번 년 느낌하고 비슷해요. 13, 14년에도 야, 집 사지 마. 다 필요 없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할 때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왠지 내가 문서원이 들었다고 어떤 분은 사업을 오픈을 하고 어떤 분은 아줌마들은 와주셔서 내가 집 이번에 왠지 모르게 여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왠지 모르게 집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제 속으로는 또 시작이네 또 시작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근데 역으로 이제 이분이 이런 때를 옛날에를 추론을 해봤죠. 그러면 누님 2004년 2005년 뭐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결혼하고 애 낳았을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주기가 반복되니까 그러네. 주기가 반복되는 상황이 똑같이 발생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더니 강북에서 사람들이 오셔서 제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시작인데? 같은 상황을 2번 경험은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사주를 보다 봤더니 우리 갑질한다의 갑이라고 하잖아요. 그 갑을병정이 연도마다 돌아가거든요. 2014년이 갑 연도였던 거고 2015년이 을 연도였던 거죠. 그럼 내가 이렇게 쉽게 말하면 왕우장상에 씨앗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갑년도에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 삼성과의 승계는 2014년부터 발현이 되고 이렇게 그게 알고 보면 다 뭔가 세팅돼 있듯이 자동으로 움직이거든요. 희한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기업들 포지션을 보면은 2014년에서 16년에 굉장히 많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 아까 제가 씨앗을 심는 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제가 대기업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삼성 그 설비 투자 하나요? 하죠. 현대 하나요? 하죠. SK 하나요? 하죠. 그럼 지금 보면은 모든 대기업이 2022, 23, 24년에 다 뭐 미국에 투자를 하네, 생산 설비를 늘리고 있네, 이렇게 막 이렇게 자산에 대한 자기의 그 투자를 이제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대기업도 이렇게 하는데 개인들이 안 해요. 그죠? 이렇게 대기업들도 특정 구간을 자기들이 본능적으로 투자 시기라고 맞춰서 집어넣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투자할 때 다들 이제 제 입장에서 이제 저는 이제 주식 쪽을 좀 공부 조금 보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설비 투자할 때는 주식이 안 오르거든요. 기업 가치의 유보율에 있는 돈들 다 뽑아다가 집어넣어서 이제 생산 설비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럼 원래 실적은 여기에서 첫 물건이 딱 나와서 그 분기의 수익이 딱 올라갈 때가 원래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는데 다들 쟤네들 다 돈만 쓰고 다 뻘짓한다고 막 망하려고 다 저런다고 이제 그런 거 보면은 다들 몇 조 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진지하게 풀베팅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거를 관점으로 가지지 않는가 저 그런 게 되게 아쉬운 관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이 24년에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누구나에게 오는데 네. 거기에 올라타느냐 올라타지 그렇죠. 못하느냐의 차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셀코TV 황금후추 남택수님을 모시고 부동산 투자법 더불어서 흥미진진한 운과 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저희 인생 그래프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